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제주도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합니다. 또 제주시 도심 구간을 운행하는 급행버스 3개 노선이 신설돼 모레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제주도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집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늘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을 만나 내년 예산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요청할 국비는 모두 2조 원대로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비 440억 원과 제주 4.3 활성화 사업 100억 원 등입니다. 제주시 도심 구간을 운행하는 급행버스 노선이 신설돼 모레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운행 구간은 제주공항에서 제주국제대까지 남북측 노선과 함덕에서 하기까지 동서측 노선 2개 구간에서 3개 노선이 운영됩니다. 급행버스 운행으로 노선에 따라 이동 시간이 10분에서 14분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도민 의견이 오는 30일쯤 국토교통부에 전달됩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25,700여 건입니다. 제주도의 제2공항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제주 지역 모든 해수욕장이 개장합니다. 금능과 협재, 함덕 등 조기 개장한 5곳 이외에도 삼양과 김영을 비롯한 제주시 지역 해수욕장 7곳과 중문색달과 화승군머래 등 서귀포시 지역 해수욕장 4곳이 모두 운영을 시작합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이호태우와 삼양해수욕장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 가격이 오르면서 마트마다 소금이 동나고 사재기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소금 14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훔쳐간 사람은 동네 지인이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농촌마을 한쪽에 자리 잡은 창고. 원래는 소금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곳이 텅 비었습니다. 사라진 소금만 20kg짜리 700포대, 14톤 분량 2천만 원어치입니다. 오염수 때문에 이제 소금값이 폭등을 하다 보니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래처하고 지인들이 소금을 좀 달라 해서 그래서 가지러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황당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차 멈추고 내려가지고. 인근 도로에 설치된 CCTV를 뒤져보자 사흘 동안 차량을 바꿔가며 소금을 실어나른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소금을 구입해갔던 동네 지인 부부. 훔친 소금을 집 창고 등 곳곳에 숨겨 판매하다 CCTV를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일본 원전으로 인해 소금값이 고공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 훔쳐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게 된 것입니다. 훔친 소금은 2018년산으로 오래 묵혀 간수가 빠진 특수 소금이라며 일반 천일염보다 더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범인들이 훔쳐갔던 소금입니다. 창고에서 20kg짜리 소금 700포대가 사라졌지만 현재는 채 절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소금을 훔친 60대 부부를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울주군이 전액 민자로 추진하는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핵심 관문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 20년 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협의를 마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최종 허가까지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간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1차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부 동의는 전체적인 개발 계획에 동의하되 일부 환경훼손 우려를 보완하라는 건데 공영개발로 추진되던 지난 2017년엔 낙동정맥 훼손을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완 조건은 크게 2가지. 먼저 상부 정류장에 생태 1등급지와
식생 보전 등급 2등급 지역을 피하고 훼손 최소화를 위해 중간 지주 개수를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라는 내용입니다. 울주군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마치고 타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신불산 군립공원 변경 심의 등 남은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케이블카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건강과 조화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케이블카 노선은 울주군 복합 웰컴센터에서 신불산 억새평원까지 2.472km 구간인데 내년 하반기 착공,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44억 원은 민간 사업자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주식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 계획은 남아있다. 그리고 환경단체 본시민 대책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미 예상했고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2월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허가 단계인 조건부 동의를 받은 가운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최종 허가 때까지 논란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뭐 하나를 나누기에도 팍팍한 요즘 같은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선 학생들이 있습니다. 청주의 여고생들이 낡은 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는 학교 주변 노인들을 위해 직접 톱을 들고 새 수레 제작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지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청주의 한 목공소. 합판에 구멍을 뚫고 맞대어 짐칸을 만듭니다. 철제 구조물에 딱 맞게 설계된 짐칸을 얹으니 남부러운 것 없는 손수레가 됩니다. 빗물에도 끄떡 없도록 코팅하고 반사 테이프까지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손수레에 더해 3단 서랍장까지. 만드는 건 모두 10대 학생들입니다. 나무판이 있으면 그걸 사포로 저희가 직접 갈아서 일단 부드럽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못을 박아요. 교내 창업 동아리에서 매주 모여 도마며 작은 가구를 만든 지 어언 3년. 플리마켓에 판매한 수익금을 십시일반 모아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낡은 수레를 끌고 다니던 폐지 수집 노인들을 위해 무료 제작에 나섰습니다. 지금의 지역사회를 만들어주신 어르신들께 학생들이 좀 감사함을 느끼고 그걸 어떻게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완성된 손수레는 행정복지센터 도움을 받아 결정된 수탁자 집으로 배달됩니다. 3년 전 주워 쓴 손수레가 고장나 자전거로 폐지를 주워온 80대 어르신에게는 이만한 선물이 없습니다. 이거 주워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여기에 비하면 너무 참 옛날 얘기로다 이 임금님 사는 대골 같은 데까지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손수레를 만들어 기증할 생각인데 청년 창업 가게 입간판을 만들거나 가구를 수리해주는 재능 기부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지역 주민분들께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목들을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도 알리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연필 대신 공구를 든 학생들. 배움은 책상 앞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이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으로 북상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중산간과 산지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고 안개가 껴 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어서 제주도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순간풍속이 초속 20에서 25m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일 텐데요.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20에서 60mm 정도로 강한 폭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빗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제주에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앞으로 주 후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남쪽에서 뜨겁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어서 오늘 많이 꿉꿉할 텐데요. 아침 현재 기온 제주 27도, 그 밖의 지역 2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페인 현상으로 북부 지역이 30도까지 올라 습하겠고요. 성산 27도, 서귀포 25도 예상됩니다. 현재 우도와 추자도는 안개가 껴 있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다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북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은 3.5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목요일부터 다시 오기 시작하겠고요. 주말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수소로 움직이는 드론을 활용한 해수욕장 안전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와 제주 테크노파크는 오늘부터 함덕 해수욕장에서 일반 드론보다 더 오래 비행할 수 있는 수소 드론을 이용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살피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특히 수소 드론에는 모니터링 기능뿐만 아니라 이용객이 물에 빠질 경우 구명 튜브를 즉시 투하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 신속한 인명 구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지역 귀농 귀촌 가구 대부분이 이른바 나홀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귀농이나 귀촌한 242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165가구로 전체의 68%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94명, 40대가 77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질적인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한지 주차장 5곳이 조성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추진한 1차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제주시 아라동과 이도동에 공한지 주차장 5곳을 조성해 61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공한지 주차장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유휴지를 대상으로 토지주의 신청을 받아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데 100%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주시는 오는 8월까지 추가로 공한지 주차장 8곳, 주차 공간 118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돈장 가축 분뇨 처리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분뇨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다음 달 7일까지 양돈장 257곳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분뇨 이송 배관과 저장조 등 노후화된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등을 집중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제주를 단일 권역으로 구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상급 종합병원 제도 시행 이래 제주는 서울과 같은 권역으로 묶여 원정 진료를 떠나는 도민이 2020년 기준 11만 명을 넘고 의료비 부담도 1,870억 원에 이른다며 서울과 분리해 단일 권역으로 지정하라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